오늘 뉴욕시 정부와 뉴저지 주 정부가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기존의 매주 음성 확인서 제출 옵션을 없앴습니다. 오늘 아침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리케인 헌리가 어제 미 동북부를 강타하면서 곳곳에 침수 및 경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공연에서 한 관객이 관중석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런 기현 민주당 하원 의원이 뉴욕주와 앤드루 코모가 연루된 한 기업 간 거액의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탈레반이 애프간 정부를 장악하면서 발생한 난민들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인 커티스 리버가 고양이 16마리를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 밝혀지면서 일부 유권자들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활발한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는 오늘 모든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접종 증명 대신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할 수 있었던 선택지를 없앴고 모든 교직원이 반드시 접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도 비슷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빌 데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공립교직원에 대해 최소 1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3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직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데 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지침의 시기가 적합하다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데 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오늘 이 같은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교사노조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시당국 측의 의무화 지침을 내릴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 보건 문제로 인한 면제 사유를 두는 등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해서 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re going to start immediately working with labor unions. I spoke to the leaders of the key unions over the last few days, and we're going to start bargaining with them immediately on the impact of this decision and how to ensure we can implement it properly and fairly. We're going to work together. 데 블라지오 시장은 교직원을 시작으로 더 넓은 범위의 공직원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릴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은 많은 학교와 교직원들이 이번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직원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직원의 63%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모든 교직원 포함 주당국 직원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등 모든 교내 직원이 포함되며 공립대학교에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단 뉴욕시와는 달리 매주 혹은 격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부모들에게 모든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자녀들이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늘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으로 망설이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아침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12월부터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FDA는 오늘 화이자 백신의 16세 이상 접종에 대해 공식 승인을 내렸습니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은 화이자 백신이 안정성, 효력, 제조 품질 등에서 높은 기준을 통과했다며 이미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이번 승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작년 12월 16세 이상에 대해 비상 사용 승인을 받았고 지난 5월 대상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5월 화이자는 FDA에 공식 승인을 요청했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하며 과학자와 접종 지지자들은 조속한 승인을 내리라는 압력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오늘 승인에 대해 화이자의 알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는 화이자가 제출한 장기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승인으로 백신의 효력과 안정성이 검증됐다며 더 많은 미국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멀네티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화이자 백신을 명명해 판매 홍보에 전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가 화이자 백신의 안정성을 입증함에 따라 병원, 학교, 기업 등의 접종 의무화 지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앞서 FDA 승인 후 5주 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오늘 이를 확정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앞서 발표에 따라 오늘 승인 발표에 이어 모든 군요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한 미국, 헝가리, 이스라엘 등 국가들의 접종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백신 보급이 세계 각지에 고루 이루어지지 못해 더 많은 변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2차 접종 후 8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허리케인 헌웨이가 어제 뉴욕과 뉴저지, 롯아일랜드 등 동북부를 휩쓸면서 약 10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안류의 영향권에 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최대 풍속 80마일의 강풍과 최대 6인치의 폭우로 지난 2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많은 도로가 침수되고 정전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해일이 육지를 덮쳐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노스 등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열차 서비스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언리 상륙을 앞둔 지난 21일 기록적인 강우량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하루 센트럴파크 지역에는 4.45인치의 폭우가 내려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은 무려 1.84인치의 비가 내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여러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기고 행인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미들섹스 카운티, 리치우드, 헬메타, 호보큰 등 곳곳에서 홍수와 범람으로 주택과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됐으며 고립된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헬메타에서는 홍수로 주택이 물에 잠기는 바람에 약 200명의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뉴욕 주정부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언하고 연방재난관리청에 필요할 경우 재난구호 작업을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퀸스의 시티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밴드 공연에서 한 관객이 관중석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티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록밴드 데드앤컴퍼니의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관중석에 있던 한 남성이 30에서 50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몸 뒤집기를 시도하던 중 2층 발코니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추락 전 환각제를 복용했고 앞서 음주를 하고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추락하자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고 한 관객은 누가 거꾸로 떨어진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46세 매튜 크리스터이었는데 뉴욕을 기반으로 한 주류회사 에볼루션 스피릿츠를 공동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오렌지 주스 홍보 영상을 제작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으로 음료 판매에 입문해 앱솔루트 보드카, 말리부럼, 스톨리 보드카 등 유명 주류 브랜드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전 직원은 크리스탈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지만 심하게 파티를 벌이거나 약물을 과하게 복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런균 민주당 하원 의원이 뉴욕주가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측근이 근무했던 한 홍보업체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김 의원은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에게 뉴욕주가 홍보업체 키빅과 체결한 8,800만 달러 계약이 터무니없는 거액의 거래였다며 이에 대한 회계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가 키빅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쿠오모의 최측근이자 전 홍보직원인 리치 벤버거와 조시 블라스토가 당시 키빗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주는 키빗과 미디어 구매 관련 8,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로 인해 키빗은 4에서 1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쿠오모의 수천 명 요양원 사망자 은폐 조작 사건과 연루된 뉴욕주 보건당국은 200만 달러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모에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 프라이빗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코모를 나쁜 일을 도와주면서 되게 큰 컨트랙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의 성희롱 혐의 보고에서 벤버거와 블라스토가 성희롱 혐의 제기 여성 중 한 명인 린시 보일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등 보복에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키빗으로부터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빗은 이들의 쿠오모 협력 행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주 당국과 키빗 간의 계약은 경매를 통해 낙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론김 의원은 경매 당시 다른 회사가 제시한 가격 등을 조사해 키빗이 선정된 정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감사원장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taxpayer, 우리의 퍼블릭 돈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프라이빗 회사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를 100% 똑바로 해야지만은 그 돈을 이렇게 웨이스트 안 하고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 좋은 방향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론김 의원은 키빗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유리한 계약을 얻어낸 것이 의심스럽다며 주지사 측과 연루된 비리가 드러난다면 당장 폐업 조치를 내리고 계약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탈레반의 애프가니스탄 장악으로 발생한 난민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군을 지원한 용감한 개인과 가족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뉴저지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안전한 항구, 지원, 안정, 평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문화,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 따르면 미군의 작전에 협력한 아프가니는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입국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는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지아주를 비롯해 상당수 주지사들이 미군 철수와 아프간 정부의 붕괴로 발생한 난민을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유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아프간인 협력자 전원에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아프간에서 철수해 다른 나라 기지에서 검증 심사를 거친 후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아프간 철수자 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발언입니다. 미국은 아프간인들을 카불 공항에서 꺼내 카타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 기지에 내려놓은 뒤 이들을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에 다시 보내 거기서 면밀한 보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2차 수송을 통한 임시 수용지로서 한국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임시 수용소는 보안 심사 장소 역할만 할 뿐 실제 정착은 미국이 전적으로 감당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경유할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기 위해 20여 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인 커티스 리와가 고양이 16마리를 키우며 9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사는 동물 애호가인 것으로 알려져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슬리워 후보는 누구인지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커티스 라이와 후보의 9평짜리 스튜디오는 고양이 천국입니다. 슬라이와 후보는 이 좁은 스튜디오에서 아내인 낸시 베스와 함께 6년 전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16마리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고양이 집을 청소하고 함께 잠을 자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슬라이와 후보는 1979년 비무장 범죄 예방 조직인 가디언 에인절스를 설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제창한 비폭력 범죄 예방 활동은 현재 전 세계 13개국 1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7세인 슬라이와 후보는 지금도 조직의 상징인 빨간 베레모와 빨간 재킷을 입고 회원들과 함께 뉴욕시 지하철 등에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슬라이와는 WABC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이때 뉴욕시 암흑기를 지배했던 마피아 두목 존 고티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했다가 마피아 조직원으로부터 보복 총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슴과 복부, 무릎 등에 5발의 총알을 맞았지만 2차례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소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공화당에 입당하기 전에는 뉴욕주 개혁당을 이끌었지만 공직에 출마한 적도 없고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68%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뉴욕시는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6배나 많습니다. 때문에 선거 관계자들은 그가 민주당의 에릭 아담스 후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터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케네스 쉐릴은 이와 관련 그는 오랜 비무장 범죄 예방 활동 등으로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다며 본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면서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전보다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사망자는 2배로 늘며 1,000명을 넘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5만 1,22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2주 새 43% 증가한 8만 8,653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는 2배로 늘며 1,000명을 넘긴 1,0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NN은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인용해 21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만 5천 명을 넘어섰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일부 주에서는 병원 수용 능력이 100%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주들, 그중에서도 특히 걸프만 연안의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엘라바마주 모빌,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등의 인구당 확진자 비율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백신 접종률은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하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7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톰 프리슨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9천만 명이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하루 100만 명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수개월간 중증이나 사망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조치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알라바마, 조지아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등이 제기한 연방정부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을 맡은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지난 13일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지 일주일 만에 항소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 기한을 당초 예정됐던 7월 31일에서 10월 3일까지 6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경시하거나 백신에 반대하던 보수 성향의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토크쇼 진행자였던 필 발렌타인이 별세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발렌타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 죽을 가능성은 1%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일반인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발렌타인은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폐렴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같은 테네시주에 살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미 드영이 8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드영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드영은 출연자에게 백신이 요한계시록 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묻거나 백신은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플로리다에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던 딕 페럴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두고는 권력을 휘두르는 거짓말쟁이 괴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도로청과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16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 20회 이상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아우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와 징수 장비 설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는 2023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TA의 발표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일부 정치인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오래 진행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시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 비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의 드류 립톤 판사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중단시켰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무산됨에 따라 올 초부터 중단됐던 불법 이민자 단속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팁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감됐던 범법 이민자들이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새로운 지침은 불법 체류자는 물론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라는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ICE 요원들의 범죄자 단속 활동을 막을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